그래서 내가 코인으로 사니까 설마 글쎄 그거 한번 털리면 쭈루루 그냥 이렇게 굴비 깨듯이 그냥 쭈루루 다 나오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면 변호사 할 일이 없나? 지금 뭐 마약 사건 때문에 좀 많이 단속되고 뭐 조사받고 이런 것들이 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볼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경찰서에서 이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마약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하시면 반드시 변호사하고 먼저 상담을 하시고 뭐 내일 모레 출석하라고 얘기를 해도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면 날짜를 다시 조정하고 변호사하고 의논하고 가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약 사건은 뭐가 제일 문제냐면 마약 관련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인사고과에 엄청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제대로 잡으면 훅 승진을 할 수 있는. 이게 특징인데. 그럼요. 진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꾸 판매를 엮으려고 해. 판매가 세거든요. 그리고 판매가 엮이면 근데 마약 같은 경우 초범은 일단 1차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횟수가 많지만 않으면 높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걸로 만족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 마약범들은 2개 라인을 만들어 놔요. 본래 계속 약을 대서 먹는 곳과 가끔 대서 먹는 곳을 2개를 만들어 놓고 경찰에서 얘기를 하면 이 라인을 부는 거지. 얘는 놔두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와. 그러니까 마약은 여러 명이 같이 연루돼 있을 때 수사관이 좀 큰 사이즈에 있는 애를 불면 얘를 좀 풀어주는 약간 그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프리바게닝이 이게 적용되는 전형적인 범죄 중에 하나예요. 공적으로 인정을 해주면 그게 재판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자꾸 양도양수나 판매로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갔는데 내가 쟤한테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사관은 훅 쟤 잡아와서 너 팔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엮이기가 또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마약하고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다면 사실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혹을 달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경찰관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이게 진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하고 강압 수사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꼬셔서 가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어서 뭐 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료가 남는 게 아니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줄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뭐 내가 언제 그랬어? 그게 답이 없으니까. 근데 본인은 그래도 뭐 경찰관이 거짓말 하겠어. 뭐 이런 느낌. 거짓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장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사건을 뭐 변호사가 필요해. 그냥 와서 간단하게 조사받고 가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더 이 문제만 본인 더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이 사건은 그냥 자백하면 중간에 정리될 수 있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그냥 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그 경찰관은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냐. 안심시키면서 약간 추가적인 네네. 그거는 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런 수사관님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좀 쉽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쉽게 믿으시면 안 될 거예요. 텔레그램이나 SNS에서 내가 뭐 쉽게 얘기해서 가상화폐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송금을 하고 뭐 이렇게 어디 장소에 가서 찾으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마약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것도 걸리는데 그것도 걸려요. 뭘로 걸리냐면 그렇게 해서 입금 내역들을 한번 털면 쭉 다 걸리거든요.
근데 코인이라서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실제로는. 실제로는 근데 그 자금 흐름이 보여. 아, 네. 그런 가상화폐를 통해서 마약을 구입하는 것 또한 이게 완전히 그냥 연결고리 하나도 없이 그냥 공중에 붕 뜨는 것처럼 그것만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수사기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도 대마 관련해서 액상대마 때문에 처벌받았는데 그 친구가 그게 문제더라고. 요즘 이제 이런 친구들이 옛날에 이제 마약사범들은 사실 그런 거래 안 해요. 코인으로 사고 이런 거래를 안 한다고. 거래 내역을 안 남겨. 걔네는 주로 현금으로 주고받으니까 안 남기는데 요즘에 인터넷으로 그렇게 해서 접하는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료가 남아요. 그게 흐름이 쫙 걸리니까 뭐가 문제냐면 다 걸리더만. 우리 보통 마약사범 잡잖아요. 그러면은 뭐 소변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혈액 채취해서 확인하고 하잖아. 그렇게 걸려도 어느 시점에 마약을 했는지 특정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잡으면 대부분은 그냥 일주일 안에 시점. 한 건, 두 건,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요즘에 친구들은 걸리잖아요. 두세 달치가 그냥 다 나와. 언제 구입하고, 언제 구입하고, 언제 구입하고, 언제 구입하고. 구입한 사실이 있고, 지금 있는 거, 뭐, 얼마 갖고 있어 하면 그 나머지는 다 쓴 거잖아. 그러면 차라리 내가 썼으면 낫지. 누구 줬다고 하면 안 되니까 또 자기가 그 사이사이 다 불어야 되잖아. 언제 했고, 언제 했고. 그러면 이게 풀세트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코인으로 사니까 설마 글쎄 그거 한번 털리면 쭈루루 그냥 이렇게 굴비 깨듯이 그냥 쭈루루 다 나오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면 변호사 할 일이 없나? 네, 할 아니야. 일이 없죠. 그래도 안 하는 게 좋아. 그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생각은 해요. 뭐냐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너무 재주가 좋아서 잘 안 걸려. 안 걸려요. 그럼 도둑놈이 도둑질을 끊나? 스스로 못 끊거든. 못 끊어요. 제 의뢰인 중에 한 명이 최근에 마약 때문에 들어갔어. 근데 이 친구가 나는 다른 사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 스타일을 아니까 얘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그거를.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들어갔대. 같이 마약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신고를 하려고 나한테 한번 물어봤어. 하지 말라고 했거든. 본인을 위험하게 하는 짓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집행유예로 나오고 자기는 구속됐어요.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친구가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 변호사님, 나 같은 약쟁이가 그걸 어떻게 끊겠냐.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렇게 그냥 아예 터놓고 얘기를,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는데, 못 끊는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걸려요. 빨리 걸리면 차라리 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습관이 돼 있을 때 걸리잖아요. 그러면 걸려서 형사처벌을 받아도 또 해. 이때는 못 끊는 거지, 이제부터는. 형사처벌이 더 이상 제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보죠.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범죄자들 중에 한 명이 마약사범들. 변호사한테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내 경험이 그래. 그래서 변호사님들 중에서 절대 안 하는, 마약사범 절대 선임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편견은 없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싸우기 진짜 힘들더라고. 그 무죄 다투는 것도 나도 다투고 기분은 좋았지만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나머지는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대마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다 횟수까지 해가지고 뭐 한 1, 2년치도 뭐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